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코인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 이유가 바로 블랙록 때문이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업체 이제 블랙록이 SEC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신청했다는 그 소식에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정식 제도권에 제대로 이제 안착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기대감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니까 다른 암호화폐들도 따라서 함께 오른 것이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며칠간 소강 상태예요. 이 블랙록에 관련한 사안은 지금 시장이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이슈이죠. 자, 그러므로 그 내용을 우리는 면밀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인 시장은 리플과 비트코인 이 두 종목에 관한 사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죠. 자, 그러므로 최근 접수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관련하여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과 더불어 자, 지금 리플과 비트코인 두 종목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이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SEC가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거절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그 건 때문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제법 올랐고 이제 후속타로 이제 SEC가 그것을 받아줘야 시장이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리플을 포함해서 모든 코인들이 함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관련해서 과연 SEC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미 SEC 난공불락 방패 뚫을까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최근 고전하던 비트코인은 블랙록이 지난 15일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Shares 비트코인 신탁 상장을 신청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어 20일에는 위즈덤 트리와 인베스코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즈덤 트리는 그 자산 운용 규모 면에서 세계 순위 10위 정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인베스코는 역시 자산 운용 규모에서 세계 순위 6위입니다. 자, 블랙록은 세계 자산 운용 규모에서 부동의 1위고 역시 이렇게 이제 순위권의 자산 운용 회사들이 블랙록을 따라서 이제 연달아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말이죠. 바로 밑에를 보면 특히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1, 2위 거래소들을 잇따라 제소한 이후에 블랙록이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블랙록이나 위즈덤트리, 인베스코는 어떤 회사들입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기존의 전통 금융 회사들이죠. 자, 그러니까 SEC의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사들에게는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이고 전통 금융 회사들에는 우호적이에요. 자, 그 시점에서 지금 세계 1위, 6위, 10위인 이 전통 금융 회사들이 연달아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한 거예요.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은 SEC에서 죄다 거절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임에 맞춰서 이 중요한 타임에 이 세계의 유력 전통 금융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SEC와의 무슨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바로 직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게리 겐슬러가 지금 리플과의 소송 판결이 지금 임박해가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게리 겐슬러는 늘 비트코인 하나만 증권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증권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죠. 그 상태에서 게리 겐슬러가 일부러 블랙록에게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하라고 어떤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세계의 전문가들 중에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를 보면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코인 시장을 규제로 잡은 후에 월가의 기관들이 새롭게 코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SEC가 가상자산에 무조건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미국 전통 금융기관의 규제하로 가져오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이 SEC 측과 전통 금융기관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어서 뭐 서로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냄새가 풍긴다는 그 이야기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이 투자자들의 관심은 향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SEC가 과연 승인할지에 쏠리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고 있죠. SEC가 이걸 승인해야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또 그에 따라 이제 다른 코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따라서 오를 수 있으니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현재까지 신청한 ETF 576건 중 575건이 SEC 관문을 통과했대요. 그러니까 한 건 빼놓고 다 통과했대요.
있죠. 자,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ETF를 승인하는 SEC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12건을 모두 거부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 건도 허락을 해준 적이 없죠. 자, 근데 그 아래를 보면 한 차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각당한 바 있는 블랙록은 이번 신청서에서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감시를 나스닥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스닥이 구매자, 판매자 및 가격에 대한 기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전에 신청했을 때보다 SEC가 문제 삼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한테 이제 신청을 했을 때 SEC가 그것들을 12건을 모두 다 거부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시장 조작 가능성 때문에 그 허락을 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블랙록이 신청할 때는 바로 SEC가 그 문제 삼은 시장 조작 가능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 나스닥과 공유해서 이제 나스닥이 감시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SEC 입장에서도 이전에 다른 업체들이 12건을 신청한 것은 전부 다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허락을 해줘도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 감시 기능을 나스닥이 맞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 이번에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SEC가 승인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자, 지금 SEC와 리플이 그 소송 판결 막바지 상황이라든지 뭐 시장의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래요. 자, 물론 뭐 그동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지금까지 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것을 생각한다거나 그동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뭐 가상자산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라든지 그리고 뭐 비트코인 빼놓고는 이제 모두가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상자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뭐 그런 행동들로 보면은 이번에도 역시 뭐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겉으로 나타난 그런 거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사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힘이 실리는 그런 중요한 사안으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 국회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가상자산이 화폐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라며 이 가상자산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 금융에 대해서 아주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크죠. 자, 우연히 이런 말을 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부처 간에 그러니까 SEC와의 어떤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임에 정확하게 SEC는 물론 이고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함께 비트코인에게 힘을 실어줘서 분위기를 띄우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감과 공감대요. 자, 미국 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자, 여러 정부 부처들은 물론이고 그에 속해 있는 여러 전통 금융들 그들이 모두 이제 힘을 똘똘 뭉쳐서 지금 비트코인을 띄움으로써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리플과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 리플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제 바로 오를 것인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 것인지 또는 이제 다시금 상승세가 꺾여서 한참 동안 또 헤매고 뭐 그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비트코인부터 말씀을 드리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설령 앞에서 말씀드린 그 블랙록 건 있죠.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이 지금 승인될지 안 될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설령 그것이 승인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비트코인은 이제 잠시 좀 조정을 겪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잠시이고 결국 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큰 상승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분위기를 탔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호재가 넘치고 있죠. 일전에도 이제 직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호재가 넘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그 내년 4월, 5월에 이제 반감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직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가 지금 일단 이제 그 비트코인이 블랙록건으로 해서 이제 일단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개인은 물론이고 뭐 기관들도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봐요. 블랙록 그 현물 ETF SEC가 그것을 이제 거절한다고 해도 그 영향은 그렇게 이제 오래가지 않는다고 봐요. 분위기를 한번 타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반감기권이 있고 또 비트코인이 이제 쉴 만큼 쉬었죠. 지금 1년 6개월 이상을 쉬었어요. 고점 찍고요. 재작년에 그 8천만 원 넘게 고점을 찍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맞아 떨어져요. 거기다 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제 리플이 이제 승소냐 패소냐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이제 뭐 승소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그런 계제는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뭐 그것과는 이제 상관없이 원래는 갈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리플이 승소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승소한다고 해도 함께 이제 분위기를 타서 리플도 시장을 이끌고 비트코인도 시장을 이끌고 함께 시장을 이끌면서 이제 계속해서 크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리플이 패소를 한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겠죠. 왜냐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리플 패소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말고는 뭐 다른 암호화폐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들의 수요가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더욱더 이제 천정부지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뭐 전혀 악재는 없고 호재만 지금 넘쳐나고 있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더구나 미국 정부와 SEC가 비트코인 하나만 지금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유력 인사들 뭐 대선 후보들이라든지 전 세계에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다른 코인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도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직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의 공감대가 비트코인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상승시키는 분위기로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리플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소송 문제 때문에 참으로 찝찝한 모습이죠. 이 소송에서 이겼으면 하는 바람은 리플을 보유한 사람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대선 이제 내년 11월이죠. 내년 11월이면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남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SEC와 미국 정부가 내년 대선 무렵쯤 돼서 결국은 리플의 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리플과 SEC가 합의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대선에서 표를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왔죠. 아직도 그런 방향은 어느 정도 유효해요. 왜냐면 지금 뭐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해서 비트코인을 띄우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만약에 또 이제 비트코인을 띄웠다고 해서 그것을 뭐 리플을 완전히 왕따당하게 만들어서 이제 리플을 패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만 나간다면 그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리플이 이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것은 리플 하나로 끝나지 않죠. 리플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알트코인들 그리고 여러 유명 뭐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기타 여러 거래소들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고 이제 해외로 떠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침체가 되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될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미국이 뒤처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올라서 좋다고는 하지만 어떤 한 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변에 다른 경쟁 종목들을 이제 다 죽이고 하나만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있어야 서로 이제 보완작용을 하면서 서로 함께 대중의 관심을 끌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잘 되고 나서 리플이고 뭐 다른 암호화폐 산업 다 죽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뭐 영원토록 계속해서 잘 나가기는 힘든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도 그러니까 이제 SEC와 리플 간의 이제 소송 결과 말이죠. 이 소송 결과도 자, 원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리플과 SEC가 이제 소송 결과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어느 정도 부분에서만 좀 증권성을 띄었다 하고 그 부분에서만 이제 어느 정도 벌금을 물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제 증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SEC와 리플 간에 이제 이렇게 합의로 끝나게 되면 이제 그 후로 리플의 상승률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게 되겠죠. 왜냐면 리플과 SEC가 합의해도 비트코인은 잘 갈 것이지만 이 당사자인 리플은 그동안 이제 그 소송 때문에 가지를 못했죠.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 다른 주요 코인들이 잘 갈 때 지금 몇 년째 리플은 위로 오르기는커녕 그냥 아래로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완전 바닥 동전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과 SEC 소송 판결이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면 리플은 이제 그동안 못 갔던 것까지 합쳐서 앞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부디 리플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이나 기타 다른 많은 코인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